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재밌는 얘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보물사냥 얘기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1982년에 책이 하나 출간됩니다. 더 시크릿 트레저 헌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비밀 보물사냥이란 책이에요. 1982년이니까 40년 전 책입니다. 작가는 바이런 프레이스라는 아저씨인데 이게 무슨 책이었냐? 이 책을 읽으면 안에 보물 상자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12개의 보물 상자를 미국인이에요. 미국 각각 어디에 숨겨놨어. 그리고 저 책 안에다가 그 12개의 보물 상자에 힌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40년 전 기준으로 $1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보석 같은 거에 대한 열쇠를 12군데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모든 보물은 지하 3에서 3.5피트. 이런 거 좀 쓰지 마. 피트. 나 진짜 센티미터 하자. 피트는 왜 쓰는 거야? 하여튼 이런 깊이의 상자에 있다고 하니까 이 책을 읽고 보물을 찾아보세요 라고 책을 팔았어요. 근데 1982년에 사람들이 보다가 야 뭐야 이거 낚시 아니요? 라고 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1983년에 시카고에서 진짜로 보물이 발견됐어요. 실제로 이 안에 열쇠가 있었고 이 로벨이란 사람이 이 친구들하고 가니까 시카고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10,000, 1,300만 원.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몇천만 원짜리가 묻혀있으니까 그때서야 열풍이 붑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보물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을 이렇게 묻혀 있었고 그 안을 열면은 이제 이 안에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야 하고 사람들이 열풍적으로 몰려들어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이 친구들이 시카고에서 찾았던 보물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걸로 보물의 위치를 저 친구들이 풀어서 갔어요. 오늘 우리는 요 문제는 하지 않을 텐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은 여기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위치를 찾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힌트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뭐 귀 같은 거. 저 로벨과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가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미국의 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거를 180도 돌리면 일리노이주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번 보물은 일리노이주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 찾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3개 나왔어요. 12개 중에 3개. 9개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시카고에 찾았던 거 말고 그 다음에 발견됐던 보물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보물이 두 번째로 발견됐던 보물 네 번째 그림입니다. 나라 힌트도 있어요. 나라는 그리스예요. 관련된 글들도 있는데 그건 빼고 오른쪽에 요 두 개가 힌트입니다. 왼쪽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식구 같은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식구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어지고 직사각형 플롯이 있다. 10번째 돌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9번째 행 아래 벽돌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7걸음 위로 가면은 무슨 뭐 갑자기 소크라테스, 핀다로스, 아펠레스 이런 게 나오면서 투구의 목적지, 투구가 얘들이 잠겨놓은 상자를 보통 캐스크라 그립니다. 열쇠가 들어있는 그 캐스크를 찾으려면 기둥을 찾으면 된다. 라는 어떤 식구 같은 뭐 알쏭달쏭한 힌트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찾으러 갑니다. 자, 일단 미국의 주 지도를 보면서 왼쪽 그림과 함께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뭔가 보이십니까? 비슷한 모양.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런만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몇 년씩 찾는데도 못 찾는데. 당연히 못 찾는데. 자, 왼쪽 아래 무슨 모양이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자, 조금 더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 같아요? 기가 막히게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걸 알았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확대하면은 요 모양이죠. 여기 위에 있는 걸 지우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오하이오 여기 있는 겁니다. 비슷합니까? OH라고 써있는 주 갖다 붙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보물은 오하이오주에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하이오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도시가 있냐, 유명한 도시만 해도 3개가 있어요. 주도는 콜럼버스고요.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클리블랜드, 아래는 신시내티예요. 위에는 농구로 유명하고 아래는 야구로 유명하죠. 필요 없는 정보였고요.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이렇게 큰 도시가 3개나 있는데 이거 어디에 가서 이걸 찾아야 되냐.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림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 숫자를 보면 144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188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숫자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기가 막히네. 야, 방구뽕뽕님 대단하십니다. 저기 있는 지금 3도시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의 경도와 위도를 다 넣어보니까 클리블랜드의 경도와 위도가 4181이에요. 아까 1442와 1882를 보니까 앞에 14와 8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충 사람들이 감을 잡습니다. 아, 이건 저 세 도시 중에 클리블랜드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잘 보면 이 힌트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이건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인위적으로 만든 티가 나죠. 요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왠지 건물 꼭대기 같잖아.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가서 아까 우리가 경도 위도로 찾은 클리블랜드에 구글 뷰로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갖고 와서 딱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뽑았던 왼쪽에 있는 탑 모양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거 아까 우리가 거꾸로 뒤에 뽑은 거 딱 보고 클리블랜드 가보니까 야 뭐야? 야 이거 비슷하잖아. 딱 봐도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맞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이걸 터미널 타워라고 하는데 아까 뽑아놓은 이거하고 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직접 가서 발로 뛰지 않아도 구글뷰 같은 걸로 봐요. 요즘에 구글뷰를 보고 사진을 본 다음에 야 여긴 것 같다라고 일단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터미널 타워까지 힌트를 얻는 거죠. 물론 다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방금 나왔던 도시들 콜럼버스 사진도 보고 살펴보다가 너무 똥똥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신시내티 한번 다시 보고 신시내티 사진들 보고 이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되면서 근데 없죠. 없으니까 클리블랜드로 출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도 도시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디예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왼쪽에 있는 공 같은 게 눈에 보이죠. 이 말 같은 거하고 켄타우루스하고 옆에 있는 공이 눈에 띄는데 자 이 공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의 삼각형이 있죠. 구와 삼각형이 있고 여긴 참고로 이 그림은 그리스예요. 주제가 그리스예요. 약간 기하학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구와 삼각형 그리스 기하학 누가 생각납니까? 이 삼각형으로 유명한 이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작도법으로 유명하죠. 기하학의 아버지 그리스인 유클리드가 생각이 나야 돼요. 물론 피타고라스를 생각해도 됩니다. 누구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할 거니까 뭐를 쳐보는 거죠. 클리블랜드 소크라테스,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클리블랜드 뭐를 다 쳐보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을 기하학에 누구 있을까 쳐보다가 클리블랜드 유클리드를 치는 순간에 나오죠. 클리블랜드에는 유클리드 거리가 있다. 자 그럼 구글 지도를 펴봅니다.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에비뉴라는 곳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도로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와중에 어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왔죠. 좁혀서 미국에서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의 타워의 유클리드 에비뉴까지 왔습니다. 와보면 또 그림을 열심히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걸 못 찾아서 이제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아래 보면 꽃 모양이 있고 종 모양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종 아래 L 같은 게 있고 위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꽃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로 써서 꽃 종인데 플라워 벨 이런 거잖아요. 역시 쳐보는 거죠. 구글에서 클리블랜드 벨, 클리블랜드 플라워, 클리블랜드 플라워 벨, 클리블랜드 벨 플라워 다 치다 보면 다 여기 장소가 없죠. 대부분 없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클리블랜드 벨 플라워라고 치면 벨 플라워 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딘지 가서 지도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았던 유클리드 에비뉴라는 곳의 끝에 벨 플라워 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하이주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에비뉴 벨 플라워 로드까지 왔어요. 순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이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벨입니다. 근데 이 벨 모양이 그냥 일반적인 벨처럼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인들 하면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돼요? 그쵸 자유의 종을 떠올리죠. 이게 자유의 종을 미국인들은 또 많이 떠올린대요. 한국인들이니까 뭐 별로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장군이 칼 들고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잖아.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리버티 벨처럼 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 당시에 울렸는데 안 울렸나는 바로 그 종이죠. 자유의 종이 떠올리는데 그럼 이 자유의 종을 왜 떠올려야 되냐? 이 유클리드 에비뉴의 끝에 있는 벨플라워 로드를 확대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온 거예요. 리버티대로가 있어요. 한국말로 써서 리버티대로인데 말 그대로 리버티예요. 자유의 길이 있어요. 자유의 길. 이렇게 보면 그 생각한 이거 너무 껴맞추기 아니냐. 이 껴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종이 지도를 피고 보면서 맞추는 거죠. 종이 지도를 피고 보면서 우리는 검색으로 막 쉽게 하지만 구글이 있으니까 종이 지도를 펴고 보면서 그 안에 리버티 길이 있는 걸 보면서 종을 보면서 여기겠구나라는 거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이 아래를 보면서 어디냐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리버티 로드에 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는 여기에 사람이 내가 일로 와봐야겠죠. 어딘지.
그리고 마저 그림을 보니까 힌트를 조금 더 보면 이 그림에 눈에 익히고 저 리버티 로드를 우리가 갔습니다. 아직은 못 찾은 게 뭐 철모 같은 게 있고 나무 같은 게 있고 이 위에 켄타우르가 쓰고 있는 철모는 왠지 세계대전 때 우리 병사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철모죠. 뭐 미군들도 많이 썼고 했던 이런 철모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클리브랜드 자유로 리버티 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유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그림을 들고 걷는 거죠. 뭐 맞는 게 없나 이렇게 힌트를 보고 걷다 보면은 오크 트리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요런 모양의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힌트가 아닌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이 오크 나무 아래 군인들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곳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 곳이에요. 켄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오크 트리의 숲이고 걔가 쓰고 있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쓰이는 철모 같은 거니까 켄타우루스가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관을 쓰고 있는 기념관이구나. 이 길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그리고 드디어 뭐가 보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긴 구문이 있었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첫 문장이 두 나라의 아래였어요. 이 긴 식구 이게 뭐야 이거 의미가 없게 뭐 너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시작이 Venice to countries 두 나라 아래입니다. 이것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길하고 지도하고 힌트하고 글하고 보면서 두 나라 아래 뭐지라고 가다 보면은 저 길을 걷다 보면 좀만 걸으면 왼쪽에는 이탈리아 문화 정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 문화 정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둘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두 나라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둘 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 나라의 아래 여기 온 순간에 글로 봤던 힌트가 맞죠? 이젠 다 왔습니다.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아래에 왔다. 그리고 그동안은 안 보고 있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읽게 돼요. 그럼 내가 두 나라의 아래에 왔어. 그럼 뭐야? As the road curves. 도로가 꺾어지고 직사각형 플롯이 있어야 된다. 도로가 꺾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 하면 아까 유클리드 거리에서 쭉 걷다가 벨플라워 로드까지 왔죠? 리버티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어지는 데가 왔어요. 여기입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를 확대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를 확대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있는데 확대하면 이렇게 걸어 올라온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쭉 참나무 숲길을 걸어 올라오다가 두 나라 아래에 있는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꺾어진 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서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이 이탈리아 가든 오른쪽 아래가 그리스 가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으러 인디아나 존스가 돼서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서 두 나라 아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지를 보니까 그 다음 구문이 눈앞에 보이는 로드 컵스 꺾어진 도로입니다. 어딥니까? 여기 있죠. 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고 있는데 꺾어진 도로로 가려면 이 도로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도로로 실제로 가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켄타우루스의 꼬리에 힌트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 저 꺾어지는 도로라는 곳을 켄타우루스 꼬리를 뒤집어서 붙이면은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말도 많이 하는데 이것까진 몰라더라도 길이 꺾어졌다는 말로 걸으면 이제 사실상 가는 거죠. 보물을 가지러 다 왔습니다. 글을 보면 두 나라의 아래 도로가 꺾어지고 여기까지 푼 거죠. 우리는 구문을 이렇게 풀었어요. 아직 풀 게 많지 않냐. 한 번에 다 풀립니다. 도로가 꺾어지고 걷다 보면 이제 뭐 직사각형 플롯, 직사각형이 되는 지점, 직사각형의 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쭉 걷다 보면은 그림 속에 보이는 자잘한 이미지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뭐 사람 얼굴 같은 거와 요런 뭐 꽃잎 같은 무늬 길 가다가 보면은 여기 있고 가다가 보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길이 맞다는 힌트가 있다 그래요. 이 길이 맞구나 하고 쭉 걷다 보면은 아까 전에 꺾어진 도로, 이탈리아 문화정원으로 가는 여기서 꺾어진 도로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걷고 있는데 보입니다. 그림을 들고 걷고 있겠죠. 그림 힌트를. 켄타우루스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분수가 보이고요. 저 그림은 여러분들 거의 외웠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드디어 이제 쾌감이 오는 거죠. 찾았다. 손에 들고 있는 분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서서 저 분수를 보면서 내가 찾았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기둥. 뒤에 보면은 기둥이 있죠. 여기서 좀만 더 걷다 가다 보면은 두 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쾌감이 여러분들 등골을 싹 스치고 오면서 기둥을 찾아라고 돼 있죠. Seek the column. 지금 콜룸을 찾았죠. 아까 전에 분수가 있었고 걸어다 보니까 두 개의 기둥이 보였어요. 다 왔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직사각형의 플롯이죠. 직사각형의 지점. 그리고 기둥 있는데 가서 고개를 들어 보니까 직사각형의 어떤 돌, 지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모습과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서 보면 여기 적혀있는 비문들이 이렇게 적혀있다 그럽니다. 무슨 뭐 소크라테스, 핀다르, 그러니까 그리스니까 그리스 관련된 뭐 글들이 많이 적혀있다 그래요. 그거인 즉슨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우리가 들고 있던 이 구문에서 소크라테스, 핀다로스, 뭐 아펠레스 하면서 두 가지 줄이 있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 이것도 찾았고, 기둥도 찾았고, 두날 아래 찾았고, 도로가 꺾어야 돼 찾았고, 직사각형 돌도 찾았으니까 투구를 찾으려면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이게 뭐냐? 거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글을 보면 10번째 돌 아래 오른쪽 왼쪽 9번째 행 아래 7걸음 묻혀있는 지점이죠. 마치 몇 센치 몇 센치처럼 묻혀있는 지점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직사각형 지점에 간 다음에 이 주인공들이 이 지점 뒷 벽면을 탐사하기 시작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겠지, 뭐 7개 세고 2개 세고 하면서 찔러보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캐스크라고 불리는 보물상자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찾았어요. 여기구나. 캐니까 말한 그 캐스크가 나오고, 그 아래 보물상자의 열쇠가 있었고, 거기 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찾았던 비밀이 쫙 한 번에 풀리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발견된 곳에 적혀있는 곳에서 고개를 딱 들어보면은 처음 여기가 시작했던 우리가 두 나라 아래 지점이라고 하는 여기가 보인다 그럽니다. 이 친구들이 찾았던 때가 2004년에 그리스 보물 발견을 요 모양이에요. 캐는 모양입니다. 찾았는데 무슨 보물이 나왔을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보물이 있죠. 어떤 보석인지가 있어요. 아쿠아마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실제로 그 열쇠를 캐니까 나왔다. 그리고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힌트가 다 뒤죽박죽이고, 이거 거꾸로 돼 있고, 숫자도 아까 전에 41도 14로 돼 있고 81도 뒤에 있고, 나무도 이거 거꾸로 돼 있었고, 보물도 직사각형 뒤에 있네. 이걸 어떻게 맞춰? 다 뒤에 있고 거꾸로 있고. 이 그림을 회전시켜 보면 이거 진짜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 글이 있어요. 야, 이거는 솔직히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보입니까? 야, 이거는 솔직히 웬만큼 눈이 좋지 않아 모르는데, 보시면 A, R, D.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써있어요. B, A, C, K, W, A, R, D, S. backwards. 거꾸로, 뒤로. 그러니까 힌트나 그런 거를 거꾸로 사용해라 라고 여기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웬만큼 눈이, 이만큼 확대해서 봐야 돼. 이만큼 확대해서 보면은 적혀 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힌트 구문 퍼즐 풀이를 성공했습니다.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여지고 10번째 돌 찾았고, 여기는 위치였고, 소크라테스, 핀다레스가 적혀있는 돌도 찾았고, 결론적으로 투구의 목적지 캐스크를, 기둥도 찾았죠. 마지막에 for the search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는데 성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12개의 그림 중 4번째 문제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아까 말한 이탈리아 가든에서 발견이 되는, 이걸 해결한 거죠. 아이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와, 이거 만들면서도,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게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뭐고 많은데, 하여튼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아쿠아마린 얼마냐고요? 1982년도에 $10,000 이상. 그럼 지금은 얼마나 할까? 이게 현재 12개 중에 3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는 아까 시카고가 그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나와서 화제가 됐던 거고, 그 화제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달려들어서 해결한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이. 사실은 한 개가 더 해결됐습니다. 이 한 개의 해결이 또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예 TV가 달려들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보물 탐사에 대해서 TV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유튜브 가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탐험. 이거를 찾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지막 찾는 그 장면을 TV 채널 쇼로 만들어서 가서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게 2019년 10월 30일 방영됐습니다. 엑스페디션 언노운이라 그러는데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길게 다 보여드리진 않고. 어떻게 찾았냐? 자, 얘들이 찾은 11번째 그림입니다. 힌트는 이탈리아예요. 이거 해결하는 게 저 쇼였어요. 눈에 잘 익혀보세요. 눈에 잘 익혀보면은 사실은 이 그림만으로는 모르고, 이 글을 하나 보여드려요. 힌트가 글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도 어디라고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자, 뭐 투키디데스, 쿠세포눈의 북쪽 5걸음, 지시 영역에서 녹색 빛의 탑, 중간 근처 콜로세움을 통과한 자, 금속벽, 물과 마주하고 계단을 지키고 집을 느껴라. 모든 편지들을 보러 왔습니까? 18번째나 12시에 등불에 의한 조명, 진실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건데, 자, 제가 이건 못 푸니까 지금 우리가 몇몇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색 빛의 탑, 금속벽, 집을 느껴라, Feel at home, 등불에 의한 조명, 램프라이트가 켜있고, 녹색 빛의 탑, 그린 타워, 금속벽, 마지막에 Feel at home. 느껴지십니까? 홈에 힌트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다. 첨성대 아니고요.
그린, 금속 벽, 램프라이트 이거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보스턴 야구구장에 그린 몬스터라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저 글을 읽다 보면 잠깐만 뭐야 녹색 금속벽 홈이잖아 홈. 홈 송구할 때 홈, 필렛 홈 그리고 조명 이걸 보면은 야 이거 보스턴 페네이 파크라고 저 그린 몬스터가 미국인들은 저걸 떠오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야구가 국민 스포츠니까 얘는. 이게 보스턴에 있다는 거를 그럼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게다가 왠지 그린 몬스터 얘기 같은데 라고 하고 그림을 잘 보면 이 여성의 왼쪽 손목을 확대해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누가 봐도 홈플레이트 모양이잖아. 홈플레이트 모양이 보이니까 야구장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으로 가보는 거죠. 그냥 보스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림을 확대해서 잘 보시면 요 왼쪽 아래 숫자 같은 게 있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1, 뭐 2 돼 있는 거. 요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 1, 1, 2, 0. 자, 그럼 과연 보스턴이 맞냐 안 맞냐를 알아야 되니까 저거를 뭐 위도도 넣어보고 경도도 넣어보고 온갖 걸 다 넣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보스턴인지 열심히 넣어보니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스턴의 우편 번호를 검색하다 보면 제가 친 거예요. 보스턴 집 코드라고 넣고 보면 31120은 없는데 02113이 있습니다. 02113이 있어요. 요즘에 편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다 저거 뭐 그 종이 책 보고 했어야 될 텐데 전화번호 보고 했어야 될 텐데 이제는 그냥 치면 돼요. 02113 거꾸로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갖다가 이제 펴보면 다시 구글맵으로 갑니다. 이게 보스턴이에요. 왼쪽 아래가 페네이 파크 아까 야구장입니다. 오른쪽 위가 02113 나오는 보스턴의 노스엔드라고 불리는 데인데 여기 우편번호예요. 그러면 A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 B 가운데 어디겠죠? 이 사이 어디던가. 하여튼 우리는 이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힌트를 여러 개를 봐야 돼. 이거 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 여성 그림의 왼쪽 오른쪽에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그림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홈플레이트 반 갈라놓은 것처럼 생겼고 오른쪽을 확대해보면 무슨 삼각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페네이 파크에서 아까 우리가 찾은 우편번호가 있는 노스 엔드 사이의 길을 확대해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모습 뭔가 이렇게 갈라놓은 거 홈플레이트 갈라놓은 거 같은 게 어디가 근처에 있는지 눈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어디일까? 어디 갔습니까? 소환사역곡이냐고요? 소환사역곡처럼 생겼는데 미드 관통했네. 미드 관통했어. 잘 보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페네이 파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노스엔드에서 이렇게 페네이 파크 이동을 하든지 이 길 가운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작아서 여기를 잘 보시면 느낌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내 시력을 지금 테스트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보면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콘 스트리트라고 적혀있는 여기인데 확대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네이에서 나오다가 노스엔드를 가기 전에 비콘 스트리트에서 여기서 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힌트를 조금 더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찾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 심지어 10년 하는 분도 있으니까 보면 삼각형도 있고요. 이 어두운 데를 확대해 보면은 2가 거꾸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가 이렇게 2가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네이 파크에서 아까 보여드린 비콘 스트리트에서 실제로 가보면 저는 안 가봤으니까 실제로 가거나 구글 뷰로 보면은 고개를 딱 들어보면은 가장 크게 보이는 전광판이라 그래야 되나 광고판이 요거랍니다.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콘 스트리트 옆에 있는 고속도로 번호가 2번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페네이 파크에서 나와서 모양이 같은 비콘 스트리트로 왔어요. 그 다음에 2번 고속도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저 왼쪽 아래 잘 안 보이지만 요런 모양이 있죠? 이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바로 아시죠? 눈썰미 좋은 분들은. 찾았죠?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저 그림을 워낙 눈에 익어놨으니까 딱 보면은 모양만 봐도 찾은 거죠. 켈러 로즈 가든이라 그러는데 찾은 겁니다. 켈러 로즈 가든으로 길을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종이를 들고 이제 이 힌트를 들고 역시 가다가 보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은 역시 안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옆에 구조물들을 있는 걸로 몇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맞게 가고 있다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공, 이게 최종 힌트인데요. 이 공들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동그란 가로등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게 가고 있구나.
게다가 옆에 있는 요 3자처럼 보이는 요런 지역이 가보면은 있다 그럽니다. 여기가 투서클이라고 부른다는데 가다 보면 이 지역이 있으니까 다 왔다고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요 모양을 동그란 모양이 있는 서클 지역이 실제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동그란 게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왔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제가 이 글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진 않았는데 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진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등불에 의한 조명을 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불을 찾았죠. 그럼 어디를 보라는 거냐? 어디를 봐야 될까요? 가서 보면 요렇게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등불에 의한 조명이 나온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면. 그래서 거기를 파면 되는 거예요. 자, 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위치를 찾아서 가서 파는 건데 이 보물탐사, 보스턴 보물탐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 TV 채널 쇼에 방영이 됐고요. 마지막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쇼예요, 쇼. Whoa, whoa, whoa. Did you hear the scraping sound? Oh, another good gosh. Something. Hold on. Oh, come on. Oh, come on. Oh, come on. Are you kidding me? Oh, yeah. Please. Oh, tile. Oh, my God. Good gosh. 오케이, 이렇게 찾은 겁니다. 저거 뭐 거의 뭐 수년간에 걸친 그런 해석 끝에 저희 가서 캐면서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데 성공을 했죠. 참고로 저렇게만 보여줘서 그런데 굴착기 뭐냐. 우리 현대가 큰일 했습니다. 현대가 큰일 했고요. 뭐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다 뒤졌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보물토구 안에 들어있는 열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열쇠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가서 보물상자를 열면 돼요. 보물상자는 저 작가가 지정한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열면 돼요. 열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찾은 보물도 쇼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서 열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이거 있어요. 그림에 있습니다. 이 작게 있는 아기 천사가 팅커벨 같은 애가 손에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습니까? 녹색 보석을 들고 있죠. 그게 이겁니다. 페리도트, 감남석 이렇게 부르죠. 들고 있죠.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보물이 이렇게 가서 열면 이제 저기에 있는 거죠.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The Secret Treasure in Boston. 이거를 찾으려고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 가서 캐면은 실제로 이게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발견된 세 번째 보물입니다. 12개 중에 3개, 9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아니,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찾아? 이거 작가 있잖아, 작가. 바이런 프레이스인가 그 사람, 작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작가 바이런 프레이스가 2005년 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런 프레이스는 이 보물에 대한 위치를 아무데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디 적겠다 이런 건 유언장에도 없고 책도 없고 가족도 몰라요. 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에 나머지 9개 보물은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책을 쓴 지 40년이 지났어요. 뭐 어떤 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공원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몇몇 개는 이미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9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9개를 찾으려고 뭐 마치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 뭐 카페 같은 것도 많고 저기 관련해서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걸 찾으려고. 40년 전에 $10,000가 넘었으니까 지금 찾으면은 뭐 물가 상승률만 해도 한 2, 3만 달러는 되지 않을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2004년에 신화적인 보물을 찾는 미국 보물 사냥꾼 내셔널 트레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가 나왔고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영화 속 보물의 위치가 적혀 있는 곳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화 스폰데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화 속 보물의 위치가 적혀 있어서 저거를 슬쩍 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국 보물입니다. 보물. 저거 진짜 저거 찢는 순간에 연방 감옥 30년 하니까 저거를 슬쩍 껴서 저기다 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위치를 찾는데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이거를 우리 치면 훈민정음을 슬쩍 한 다음에 거기다 이거 침 발라갖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뭐 없나 이렇게 요오도 발라보고 뭐 그러는 건데, 우리도 있습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죠. 우리가 흔히 간송본으로 얘기하는 간송박물관에 있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도 보물 찾고 있죠. 14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한 본이 더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하지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거 슬쩍 해갖고 갖다 숨겨놓은 다음에 새까맣게 탔죠.
새까맣게 탔고 물로 홀랭 젖어갖고 뭐 작물인데 1,000억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거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한민국이 내놓으라는 국보 중에 국보이기 때문에 보물이죠.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실제 1,000억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우리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가슴이 아프죠. 이것도 뭐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림이 9개나 있지만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미국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텐데, 광주, 대전 이러면서 해볼 텐데 미국입니다. 자 요런 그림이 9개가 더 있어요. 글도 9개가 더 있겠죠. 그리고 가보시면 이런 사이트나 이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강의 위치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 정도는, 주나 도시 정도는 이게 아닐까?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안 나왔으니까 추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만 이걸 보고 맞추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 뭐 보석은 간단하죠. 이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래나? 여기는 뭐 이거나 이런 게 있겠죠. 보석은 보석은 여러분들의 보상은 그림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 요거네, 루비겠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에요, 책. 지금까지 길게 얘기 드렸지만 실제 책을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책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내용이 아니어서 쉽진 않은데, 비밀 보물사냥 1982년 작가 바이런 프레스의 재밌는 보물사냥 책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좀 나오면은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